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오늘은 간목일주 출생 계절별로 내년 운세를 알아볼게요. 간목일주 내년 운세도 충분히 디테일하긴 했지만 출생 계절까지 같이 넣는다 그러면 거의 내년의 운세를 거의 다 보셨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서비스 차원에서 출생 계절별 간목일주 내년 운세를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일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년에 이제 경자년이면 천간에 이제 편관이 오는 거고 지지에는 같은 자자 같은 글자가 오면은 형이 오는 거죠. 네. 일단은 그래서 간목의 부담이 좀 많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간에 화를 보고 있으면 경금이 함부로 간목을 극하지 못하지만 천간에 화가 없는 사주에서는 경금이 마구잡이로 간목을 극할 수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목이 좀 당하니까 일간이 좀 힘들 수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간목일주 설명할 때 다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봄일 경우에는 이제 임묘진 월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임묘진 월에 태어나면 일단은 간목이 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간목이 신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안 그래도 일지도 득했고 월지도 봄이면은 월령도 득한 거니까 월지와 일지를 다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경금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은 간목이 될 수 있답니다. 네. 그리고 갑자일주에 봄생이면은 굉장히 자립심도 강하고 굉장히 주체성도 강하고 깡도 좀 있겠지요.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금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일주에 봄생일 경우에는 경금의 극을 덜 받을 수 있고 경금과 맞서도 그렇게 두렵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갑자일주가 여름생이면은 일단은 갑자일주가 여름생이면 조우가 굉장히 해결이 되겠죠. 네, 조우가 해결이 돼서 사오미 월이면은 간목이 충분히 이 추위로부터 이 습하고 차가운 추위로부터 조우가 맞춰지는 관계로 사오미 월에 갑자일주는 경자년에 끄떡 없을 듯 합니다.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물론 더 좋고요. 천간에 병정화가 없다 해도 여름생이면 타격이 간목의 타격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우가 일단 맞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 경금은 제어를 받고 있는 경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부로 간목을 극하기는 힘들어 보이고요. 가을에면은 못 가요. 신유술이죠. 신유술의 갑자일주는 굉장히 약한 간목일주가 되겠죠. 네. 간목은 해묘미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신유술 기간에 이 가을 기간에는 가장 힘이 없는 구간이 되고요. 그러면 신유술 구간에 있는 가을의 갑자일주는 이 경금의 힘도 더 세겠죠. 그쵸? 그럼 결국 여기에 있는 성분이 천간에 투출이 되는 거니까 금성분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 간목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간목은 본인 자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체로 따지면은 간이나 머리 쪽
해당되고 시력 쪽도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건강에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목이 냉해로부터 좀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금생수가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냉해로부터 보호가 되려면 사주내 화기가 좀 발달한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가을생이라도 어느 정도 맷집이 있을 텐데, 화기가 전혀 없는 갑자일주가 가을생에 태어나고 경자년을 만난다면 냉해를 입어서 간목이 얼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아니면은 뭐 경금이 너무 세져서 경금으로 인해서 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기 때문에, 갑자일주 가을생은 경자년에 화가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 조심하시고요. 모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 갑자일주 겨울생. 갑자일주 겨울생이면 뭐 자도겨울, 겨울. 네, 간목이 정말 혹독한 시련의 시기를 겪겠지요. 네, 그러면은 겨울이면은 일단은 금생수를 받아서 수가 굉장히 이제 강해지는 시기고요. 그러면은 천간에 병정화가 없는 갑자일주의 겨울생이라면 이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화기가 이제 완전히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수에 의해서. 그럼 화기에 해당되는 거는 간목에게 식상이니까 건강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식상에 문제가 오는 거는 본인의 전문성에 어떤 타격이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식상은 또 밥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뭔가 직장에 전변이 있거나 강등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명예퇴직이나 그런 것들을 겪을 수도 있답니다. 네, 갑자일주는 이만하고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 다음 이걸 지을 필요가 없군요. 갑인일주가 봄일 경우에는 임묘진월이면 목이 너무 세죠. 목이 너무 세기 때문에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일단은 토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럼 갑인일주가 봄생이면 남자로 따지면 부인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재니까 남녀 통틀어서 돈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목이 지나치게 여기도 임묘진월이니까 목이 토를 극하게 되니까 이때는 위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갑인일주에 임묘진월이 이제 일단은 봄생이면 네, 기본적으로 위장에 문제가 있는 데다가, 그쵸? 있는 데다가 경자년을 만났어요. 그러면 경이 어떻게 꼼짝이나 할까요? 경은 여기에 해볼 수가 없겠죠? 간목이 더 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오히려 낮아빠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갑경극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자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 갑이는 수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데다가 네, 여기 또 임묘진 목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수의 쓰임이 상당히 좋아지는 시기니까 인성이, 그죠? 인성이 이때 오는 거니까 인성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성을 키워야겠죠. 이때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나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부나 자격증을 따고 아니면 문서 같은 거를 따서 내 수기를 보충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여름생. 갑인이 여름생. 사오미 월이죠. 갑인이 사오미 월이면은 일단은 갑이 너무 강한데 사오미 월이면은 설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좀 설기가 되고요. 화로서 설기가 되고, 사오미 월에 태어난 갑인일주는 일단은 식상이 발달한 갑인일주겠죠. 식상을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세겠죠. 여기서 사오미, 식상을 밀어주는 힘이 세기 때문에, 식상은 이제 화잖아요. 화가 아주 세지겠죠. 그쵸? 화가 세지고, 특히나 5월생 같은 경우는 인호화국이 되면은 이 자오충도 피할 수 있고요. 자가 어떻게 해보질 못하죠. 그 다음에 화기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갑목이 함부로 이 갑인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갑인일주 중에도 여름생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생이니까 이 자수가 굉장히 소중하겠죠. 예, 이 자수를 잘 쓰도록 노력해야겠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자수, 인성을 배양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격증을 따거나 공부를 하거나 문서를 취득을 하거나, 네, 정 힘들 때 어머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머님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 갑인생인데 가을. 네, 갑인일주인데 이제 가을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신유술이 오겠죠. 네, 일단은 신유술이 오면은 신월이라고 하면은 신자로 해서 수기가 강해지겠죠. 그죠? 수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인신충은 벌어지지 않고요. 네, 그리고 갑인은 수기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월에 갑인일주는 경자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끄떡 없을 듯 합니다. 네. 근데 천간에 갑경극은 좀 일어날 수 있겠죠. 천간에 그러니까 병정화가 있으면 만사 오케이. 병정화가 없으면 갑목의 위험 조금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도 6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파가 일어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자유파는 뭔가 인성과 관 사이에 뭔가 자유 기문이 일어나니까 인성은 뭔가 판단 능력이고요. 관은 어떤 조직상의 문제니까 조직에서 어떤 판단 미스 같은 것들을 해서 조금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도 좀 있고요. 일단 자유 기문이 올 때는 모든 판단을 유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신유술이니까 또 술 안 하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술이 오면은, 네, 일단은 여기 안에도 정화가 있고요. 그쵸? 여기 안에도 병화가 있어요. 네, 수기는 충분하고요. 근데 자 속에 임수와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기가 조금 죽는 면은 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예, 그래도 경자년이 너무 춥고 습하기 때문에 인목이나 술토가 다 이 수기를 빨아들여 줄 수 있어서 이 습한 기운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인일주 같은 경우에 수월에 태어난 분들은 경자년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더 좋겠지요. 이게 단서가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병정화 없는 갑목들이 조금 이제 경자년에 힘들 수 있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진일주인 경우에도 이제 봄일 경우 임묘진이 오면은
편제를 깔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임묘진, 본인의 뿌리를 얻는 거죠. 확실하게. 본인의 뿌리를 얻고, 그러면 본인이 신강해지잖아요. 그쵸? 목의 세력이 커지니까 이 진토에 좀 부담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진토는 부인 자리이기도 하고 편제 자리이기도 하니까 부인의 건강이나 부인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니까 재의 문제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자진합이 되네요. 그쵸? 자진합이 돼서 여기가 수기운으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이미 토가 아니에요. 그쵸? 자진합 수가 되기 때문에 임묘진이 오면은 그때는 임묘진월에 수기를 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인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인이 되겠고요. 자진합이 돼서 이 간목이 강해지는 임묘진월에 부족한 수기를 보충해 주는 의미로는 좋아 보입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갑오일주. 갑오일주는 임묘진까지만 했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묘진 했고 사오미. 네. 사오미 오면은 일단은 식신생재가 되는 거죠. 여기 자체가 식상이고요. 그 다음에 재가 되니까 식상생재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러면 식상생재가 되려면 본인이 조금 이제 강해야 되는데, 그쵸? 본인이 좀 강해야지 식상생재를 해도 설기가 덜 되고 재를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좀 높아질 텐데, 이때는 이때는 자수 경금이 일단은 간목을 치기 때문에 천간의 병정화를 반드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간목을 도와주는 지금 자수가 왔기 때문에 자진합으로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성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설기도 막아주고 조도 너무 뜨겁다 싶은 사오미월에 간목의 조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갑진일주도 경자년에 사오미월생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유술. 그러면은 신자 하면은 신자진 수국이 이루어지네요. 그러면 천간에 병정화가 없으면은 신월생은 조금 힘들어지겠죠? 천간에서도 극을 받고요. 지지에서도 너무 차가운 신자진이 흐르면 간목은 냉해를 입을 수 있고, 병정화가 없을 경우에는 간목이 경금의 극도 받고 천간지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유도 마찬가지죠. 유금도 천간에 투출이 된 거잖아요. 그죠? 유중에 지장간에 경금이 투출이 됐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시기에 간목은 이미 아주 약한 간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천간까지 또 경금이 왔기 때문에 갑진일주가 겨울생일 경우에는 가을생일 경우에는 아주 건강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문제도 있고, 문제가 좀 많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생수가 너무 활발해져서 이 간목이 반드시 이럴 경우에는 천간에 병정화가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갑진일주 끝났고요. 이제 갑오일주. 갑오일주는 일단은 자체로 좌우충, 갑경충이 일어나죠. 천극지충이 일어나요. 천극지충이 일어나는데 천간에 이제 병정화가 있으면
천간에서는 극이 일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렇죠? 식신제살이 되면은. 그리고 일단은 지지에서 좌우충은 일어나겠고요. 그러면 오화가 용신일 경우에는 갑오일주가 좀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오화가 용신일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가을생하고 겨울생일 경우 오화가 용신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갑오일주는 경자년에 힘듭니다. 오화가 용신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화기가 꺼짐으로 인해서, 조도 너무 안 맞고요. 그쵸? 특히 천간에 병정화가 없을 때는 거의 뭐,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과 여름은 화기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봄은 이제 인호화국이 되고요. 그쵸? 사오 반국이 되고요. 오미 화국이 되고요. 여름은 화기가 강해져서 조우가 맞춰져서 좋을 것 같고요. 그쵸? 그 다음에 봄도 임묘진. 그러면은 일단은 목의 세력이 엄청 커지고요. 목이 이 화를 화로서 설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목생화가 이루어지니까 아주 좋은 모습이 되고요. 그러니까 갑오일주는 가을 겨울생은 경자년에 힘들다. 그리고 봄 여름생은 경자년에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갑신일주. 갑신일주 이제 답이 나오죠? 일단은 갑신일주는 지지에 이제 가을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미 너무 약해요. 그럼 본인을 강하게 해주는, 이제 봄생이나, 이 신금을 옆에서 제지해주는 여름생. 봄, 여름생일 경우에는 갑신일주는 경자년에 괜찮겠죠. 조우도 맞고, 이 화기가 이 금기를 조금 다스려주는 역할도 해주고요.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고요. 그러면은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참 혹독한 시기를 맞겠죠?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갑신일주는 가을 겨울에 금에 베이고 수에 냉해를 입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가을 겨울에 태어나신 갑신일주는 좋지 않고요. 그럼 결국에는 갑목이 경금으로 인해서 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뇌 질환이나 그다음 간 쪽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건강적으로 뭐 이래저래 많이 신경을 쓰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술. 이 술 자체가 가을의 끝이죠? 가을의 끝이에요. 이미 갑목은 해묘미 운동을 해서 이제 봄, 여름이 제철인데 본인의 철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또 가을, 겨울생으로 태어나셨으면, 갑술일주가 가을, 겨울생으로 태어나셨으면 안 그래도 사주가 오돌오돌 춥고 습하고 냉한데 경자도 습하고 냉하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 다음에 갑술일주가 이제 여름이나 봄이면은 갑목에 힘이 생기겠죠. 여름이면은 화가 이 금을 제어해 줄 수 있고, 봄이면은 갑목이 본인의 뿌리를 얻을 수 있어서 강인한 갑목으로서 경금이 능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갑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술일주도 여름과 봄생은 경자년에 괜찮고, 가을과 겨울생의 갑술일주는 조심해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간에 병정화가 있으면은
다소 많이 완화될 수 있지만 이 병정화가 없는 간목일주들은 경자년에 특히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 자기 계절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고 추운 인자를 많이 갖거나 습한 인자를 많이 가진 간목은 또 습하고 추운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원리를 아시겠죠? 네. 그럼 내일은 이제 을목일주의 출생 계절별 내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